반갑습니다. 필라테스 베이직9 대표 박영재입니다. 아마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건데 여기까지 관심 있다는 소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 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사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 어떤 과거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어떤 사명을 찾게 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먼저 찾아보길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한 줄의 사명을 찾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빙하 그림인데요. 물 아래 가려져 있는 부분이 무의식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빙하의 그런 볼록한 그 부분은 굉장히 얕은 부분이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에 비유해서 무의식의 비율이 의식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을 어떻게 이걸 수정할 수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언제부턴가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됐는지 이걸 계속해서 탐색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고 뭔가 행동력이 빠르고 그리고 뭔가 훌륭한 자질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겸손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 못해. 나는 계속 부족한 사람이야.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식은 뭡니까? 그럼 과거에 제가 굉장히 멍청했기 때문에 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추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부진하였고 멍청하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전문가가 돼야 돼.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했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일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능력을 스스로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너 정말 대단하다, 천재 같다 라고 하면 나 천재야, 나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훌륭한 것 같고, 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이해도 빠른 것 같고 뭔가 좀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저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남들이 한 달 걸릴 일을 나는 왜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통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있었지만은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부모님들이 존재하는 거죠.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했고,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의 영향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뭐 이런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거 말하기도 싫고 막 이거까지 말하면 내가 뭔가 망신 나오고 욕먹을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게 저한테 아무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지 저한테 영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생겼죠. 돈은 무서운 거다. 돈은 싸움을 유발하는 거다. 이런 의식도 저한테 갖게 됐고,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싸우고 이러니까 많이 아팠으면 막 엄마 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은 그와 동시에 엄마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엄마가 빨리 죽으면 내가 생존하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기 때니까, 어릴 때니까. 그래서 엄마가 20살 때까지 내가 뭔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죠, 어릴 때. 생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두려움이 형성되는 아이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인이 될 무렵에 저는 남들보다 고민이나 걱정이나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천하태평 살 때 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걱정도 많고 막 이랬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과거의 집안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었고 불안함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것 또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 제외하고 많은 무의식, 저를 컨트롤하는 많은 무의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이 사건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형성됐어요. 결국에 과거에 이런 엄마 아빠의 다툼으로 인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로부터 이런 어떤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정말 강한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번 두려워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행복해하면 되고 즐기면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고 제가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재활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나는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사실 알고 봤더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실행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뭔가 남들보다 빠르게 이걸 예민하게 캐치를 해내니까 어떻습니까? 빠르게 뭔가 이 변화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본능이 생겨 있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천하태평할 때 혼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과거에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장에 갔더니 이게 성과로 나오는 거죠. 남들은 오늘 매출 잘 해낼까, 다음 달 매출 잘할까를 항상 걱정했지만 저는 3개월 뒤 매출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내 매출이 괜찮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어떤 지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의 다툼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변화에 민감하고 생존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는 생존력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의 금이 가도 이걸 감지를 하는 거죠. 이거 결국에 무너지겠다라는 인식이 엄청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도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생존의 본능이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하시면 정말 인생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정말 크게 감사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도 불안지수가 낮거나 생존에 대한 크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조금이나마 이런 거에 자극이 되셨다고 하면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했던 신념과 비전, 사명, 원칙 이런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꼭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패턴, 이걸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아마 이때 이런 성격이 형성된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야구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자리를 맡았어요. 운동장에. 형들이 와서 뺐더라고요. 형들한테 막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형들이 뺐더냐고. 초등학교 2학년 쪼매난 애가 막 그렇게 형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형들이 막 모래를 저한테 던지고, 그리고 한 명은 야 누군데 누가 그런 말 했냐 하면서 오더니 덩치 크다란 형이 주먹을 가지고 제 얼굴을 엄청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 두들겨 맞은 게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덩치 큰 사람, 그리고 주먹질 하는 사람을 무서워한 거예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저는 힘이 굉장히 셌는데 막 싸움하는 걸 무서워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중학교 때는 학기도를 다니면서 제가 막 열심히 훈련하고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두들겨 맞았던 사건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어떤 사건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7살인가 이럴 때인데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걸 하루에 2번이나 그랬거든요. 미끄러져서 막 물 먹고 난리 났는데 그걸 이제 아빠가 건져줬는데, 그러면 이제 적당히 조심하고 놀아야 되는데 거기를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또 빠졌어요. 그래서 2번이나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물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무의식이 제 몸에 잔재했고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가드도 도전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했고,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했고, 이제는 그래서 물이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과 동시에 과거의 무의식에 가서 이걸 형성 패턴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객님이 뼈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다쳤거나 이러면 평생 그렇게 다친 채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일단은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프리오셉션에 문제가 생기죠.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감각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발목이 약하다, 발목에 문제가 있다는 어떤 트라우마를 빠르게 해결해서 다시 어떤 중량 운동을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해도 두려움 없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재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리기를 하거나 뭔가 움직이는 데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재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곳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같은 어떤 필라테스 강사나 운동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적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 제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몸을 재활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도 똑같이 재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상은 무엇인지 나열해 보십시오. 나열해 보시고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재활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재활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무의식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웅변대회에 가서 울었다 그랬죠. 웅변대회 가서 막 울었던 아이가 발표를 너무나 즐기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교육을 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대학교 때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속해서 발표 무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무조건 발표 제가 하겠다라고 하고 떨리면서도 막 이렇게 말 더듬더듬 하면서 계속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올라올 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불안함은 각성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초조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그런 느낌들 있죠. 근데 대부분 그게 올 때 사람들이 약간 멘붕이 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발표를 계속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스터디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각성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 정말 잘하겠다. 오늘도 오늘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겠구나. 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머리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각성 수준이 올라온 걸 깨닫는 순간 바로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강의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할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것들로 바뀐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해왔던 그런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무의식이 존재했다는 거죠. 돈에 대한 무의식이 제가 좋지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재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감정 재활 지금 바로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